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이제 이 중간 조사 결과,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그런 의혹이 지우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것도 중간 그 감사 결과 발표해가지고 떠들썩하게 정치 쟁점화 시켰는데 감사위원회 의결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공수처가 지금 감사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감사원법을 어긴 이 불법 감사가 있었다라는 혐의를 두고 있는 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 사실이라면, 만약 근데 통계 마사지, 통계에 손을 댄 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중대한 범죄죠. 범죄가 될 수. 그렇다면은 뭐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예, 조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분들은 이거 조작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일단 감사원에서 나온 발표가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뭐 조선일보 보도도 그렇고, 이게 부동산원 노조가 집단 반발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압력이 중간에 이를테면 통계 지금 매 주간 집계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세 가격 이거 어떻게 됐는지 가져와봐라라고 하는데 중간에 가져보면 안 되거든요 원래. 뭐 이런 거라든지 상당히 압박감을 뭐 느껴가지고 국토부에서 부동산원한테 예산이 내년 예산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부동산 문제가 민감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좋게 이제 뭐 뭔가를 이제 좀 결과를 끌어내려고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조작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 항상 보면은 좀 이 감사원이 중간 결과 발표한 거는 거 박원순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너무 정치적으로 뻥튀기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두 가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 통계 조작 의혹 논란도 상당히 정치권의 파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북아프리카가 정말 난리도 아니네요. 맞습니다. 많은- 모로코에서 강진 있었죠. 네. 그 옆 나라 리비아에서 지금 홍수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유는 있겠지만 북아프리카에 유독 집중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북아프리카 쪽인데 전 세계가 다 이런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기사에서 보듯이 미국, 캐나다 산불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에요. 몇 개월째 계속 진행 중인데 워낙 오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제 뉴스면에서 살짝 지금 안 다루고 있을 뿐이지,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 다음은 홍수 100%입니다. 네. 예, 이상기후 현상이 다 벌어지고 자, 있죠. 리비아 홍수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기. 이게 뭐 자연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이게 자연재해 플러스 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0일 날 폭풍이 이제 동부를 강타를 하면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인재라는 부분이 나오는 게 댐 두 곳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이 4분의 1 정도가 잠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리비아가 댐이 무너진다고 폭우에? 이게 왜 그랬냐면 리비아가 2011년 아랍의 봄 때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안정화가 안 되고 그때부터 계속 내전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부 쪽과 동부 쪽이 나뉘었어요. 서부 쪽과 동부 쪽이 나뉘어가지고 이제 서부 쪽은 통합정부라고 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부가 들어섰고, 동부 쪽은 이제 국민군 쪽이라고 해가지고 반군 쪽이 있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각각 다른 나라들이 국민군과 통합정부를 다르게 응원을 하면서 국제전으로까지 비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내전 상태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복구라든지 어떤 점검 안 됐겠죠. 댐의 균열이 이미 가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어느 쪽도 이걸 바로잡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우에 댐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벌어져서 피해가 더 커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손보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증언들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니 이쪽에서는 저기 대피하라고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또 집에 머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통합정부, 중앙정부 상태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게다가 리비아 검찰이 이번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과연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원래는 유엔이 네. 11,300명 정도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이제 수정치를 발표를 했어요. 한 4,0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집계 자체가 제대로 안 됩니다. 4,000명인지 10,000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어쨌거나 간에 현장 상황이 정말 처참하고 열악하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일단 외부에서 취재에 들어간 언론인들이 그 상황들을 목도를 하고 있는데요.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너무 부러져 있고 이 동부 쪽에서 이제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지중해 쪽으로 시체들이 많이 떠밀려 내려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대로 신원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리비아 당국이 아예 집단 매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국제적십자위원회하고 세계보건기구가 그런 식으로 시신에 대해서 함부로 매장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리비아 당국이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봉쇄하겠다라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정확하게 사고 집계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좀 수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로코도 지금 피해 복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생존자 구조는 당국이 72시간 지났으니까 우리 손 났어 이러고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구호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대로 그 산간 지역이 주로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지역까지 손길이 제대로 안 뻗친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모로코 당국이 이거 우리 힘으로 하겠어라고 4개국 이외에 도움을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인근에 아주 문화 유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라케시인가요? 마라케시. 거기까지도 지진의 피해가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 소식인데요.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주기지에서 양국 정상이 만났죠.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정치는 숨 쉬는 것마저도 다 계산된 행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다라는 건 이 우주기지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먼저 그 푸틴 대통령이 원래는 기선제압령으로 지각하는 걸로 악명이 높은데 30분 먼저 도착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맞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없던 거의 없죠. 어떤 거였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이 귀하다, 굉장히 소중하다. 우주기지 이거는 러시아가 여전히 우주 강국이라는 걸 대내외에 좀 러시아의 건재함을 좀 나타내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북한 쪽에서도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우주 산업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불러가지고 자 보이지 이것 봐 이 정도야. 그럼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니네 뭘 가지고 싶니 러시아 쪽에서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저희를 위해서 뭘 줄 수 있나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이제 양쪽의 목적이 잘 맞아 떨어졌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 사실 이 정상회담 앞부터 계속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네 만나가 무기 거래하기만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기 거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좀 더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계속 무기 거래를 몰아가는 건 미국 언론의 정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국제사회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좀 힘든 부분들을 북한이 이제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살짝 끌어당기는 거고 또 하나가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서방 기업들 다 내보냈잖아요.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다 메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와 루블화로 무역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의존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이거 조금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살짝 포션을 비율을 북한 쪽으로 기울일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서 가장 최대 목표가 뭐냐면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영부인 대동해가지고 자기 이제 와이프 대동해가지고 회의석상에 나타나고 국제무대에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정상국가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우리 북한을 이렇게 하나의 동등한 국가로 대우해주고 있어라는 걸 세계 만방에 보이는 거죠. 이것 역시도 내부 체제 단속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우리 정상국가야 인정해줘. 심지어 러시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야라는 걸 보일 법하다라는 거죠.
중국이 이번에 무기 교류도 있겠지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선전 효과가 있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예, 심지어 지금 군사 협력의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우리는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심지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북한과 도모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 역시도 김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해요. 외교의 우선순위를 러시아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5박 6일간 순방을 하면서 중요한 지점들을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북중러가 밀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이 팽당한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건 또 다른 의미로 가야 됩니다. 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시주석 들어서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초창기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잠깐 문재인 정부 때 남한 우리나라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가 윤 정부 들어서 경색이 되면서 다시 이제 중국, 러시아 쪽하고 기울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러시아와 손을 잡고 전 세계에서 반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손을 놓을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러시아가 아쉽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크게 추진하는 일들이 있어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깨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중간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중해 섬 몰타에서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방부 보좌관과 그 왕이 왕이 부장이 만났어요. 아니,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은 네. 미국과 만났네요. 자,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프레임을 어떻게 짜냐면 북중 밀착에 대항해서 또는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과 대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군도 밀착에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견제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제 관계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밀착돼 있는 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밀착돼 있는 관계인데 그 어느 때보다 미중 간의 관계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을 때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서 구애의 대화를 하자라고 화해 손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왕이 부장이 정말 미국 쪽과 뭔가를 쑥닥거리기 위해서 갔을 것이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북러의 밀착에 대해서 미국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날이 서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톤 다운하기 위해서 저는 왕이가 나선 부분이 있고요. 오늘 왕이 부장이 러시아를 갑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북한하고 이런 얘기했어. 야 우리는 미국하고 이런 얘기했어. 그런 얘기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제이크 설리번을 만나기는 했지만 과연 그 자리에서 약속했던 것들이나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지켜질지를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제 질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강대국 위주의 조금 전통적인 느낌 그리고 약간 고착화된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그 어느 나라도 소위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마저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양쪽하고 다 손을 잡습니다. 네. 이념에 상관없이 손을 잡는 상황이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외신들은 어떻게 봅니까?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자, 일단 미국 언론 중심으로 계속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두 독재자 만났다 이거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 16일날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북한에 무관심한 거 아니냐. 결국 그렇게 무관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이 결과를 맞이한 거 아니냐.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BBC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는 사실 미국이 뭐라고 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너네 둘이 밀착하면은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대응할 거야, 대가 치르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BBC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평양의 구멍가게 3-4개만 빼고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미 할 만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라는 말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문 보기도 바쁠 텐데 외신까지 챙기는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들 복잡한 이슈 명쾌하게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종찬의 시사본부와 늘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 KBS 라디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오디오 쇼츠 끝나지 않은 도전.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이미경입니다. 핸드볼 하면은 지금 스피드와 그런 확장된 플레이가 이제 되게 멋있다고 저는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중점으로 보시면 되게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저희가 장점이 스피드이기 때문에 골을 맞고 수비를 하고 속공으로 하면은 정말 저희는 세계에서도 정말 손 안에 꼽힐 정도로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승순 때 주인공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인공이 되려면 저희가 또 다른 뭔가 시나리오를 스토리를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꼭 우승으로 보답해 드릴 거고 계속 여자 핸드볼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하늘을 한 번쯤 올려다보시길 원하겠습니다. 구름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무엇보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아주 멀리 튀었습니다. 인천, 수원, 파주, 영월, 강릉, 대전, 임실, 광주, 안동, 김해, 제주 등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지역의 가시거리가 50km까지 쾌적하게 열려있는 1년에 몇 안 되는 날입니다. 서울의 가시거리는 20km로 기온은 현재 27.5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5에서 4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어서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당황하지 않도록 접이 우산 하나 정도는 꼭 챙기셔야 되겠고요.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지나고 높은 산지로는 쌀쌀보가 또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이 27도에서 31도 근처입니다. 서울이 28도, 세종, 대전, 광주, 제주 29, 강릉, 부산 30, 대구 31도로 내일까지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고요. 내일 낮에는 경기 북부 내륙에 한때 비가 오겠고 모레 수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와 강원 영도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한 주는 중반으로 가면서 전국의 아침 기온이 대부분 2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점차 26, 7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5도입니다. 최용이었습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L. 뉴스 중계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홍범도 장군과 백선엽 장군을 폄훼해선 안 된다고 했고 처가회사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계산보다 59조 원 부족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이 시각 주무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에 조만간 체포 동의안이 제출돼서 추석 전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가 오늘 아침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위증 교사 등입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장 시절 2014년에서 2015년 무렵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료입니다. 배임 액수는 적어도 20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 지역 상향, 기부 체납 대상 변경, 성남도시개발 참여 배제 등의 혜택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00만 달러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300만 달러는 이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말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오늘이나 내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는 20일이나 21일쯤, 표결은 추석 전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허영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오늘 병원으로 이송됐고 박광훈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 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빈다면서도 단식이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국 추재훈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상태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7시 20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탈수 증상 등이 발생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고 의사 표현이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인근 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 단식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를 제외하고 오늘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줄줄이 중단했습니다. 또 정오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인간띠 입기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지원한다면서도 단식이 검찰 수사 거부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를 향해 명분 없는 단식이라며 피의자가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오늘 때마침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향해서 비판 목소리를 높였죠. 네,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쯤 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오만하고 교만하다며 말을 세웠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치와 상식,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굳이 정기백세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몰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과 내각